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의 급성장과 거센 도전에도 불구하고 연일 거듭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무능한 경제 대책과 외교 대응으로 인해 일본의 국력과 경제력은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끝없이 쇠퇴하고 있다며 일본 국민과 일본 매체의 탄식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5일에도 그동안 한국을 상대로 험악한 왜곡과 비판을 쏟아왔던 산케이 신문마저도 이례적으로 한국의 급성장과 일대 도약을 극찬한 데 반해 일본은 거듭되는 자국 정부의 태만과 안이한 상황 판단으로 인해 연일 급속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매우 거센 분노를 터뜨리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를 경악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 신문은 지난 5월 20일에 벌어진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케이 신문은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면 의례적으로 일본을 첫 번째로 방문하던 기존의 관례마저 깨버리고 이처럼 한국을 먼저 찾고 나선 것은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과 위상이 일본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앞서 언급했던 반도체 산업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매체는 한때 일본의 전통적인 주축 산업이었던 반도체 산업은 오늘날에 이르러 대만의 추월을 허용한 것도 모자라 한국에도 속절없이 따라잡힌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불과 40년 전에 삼성전자가 일본의 반도체 기술을 배우기 위해 20명의 사원들을 샤프전자가 위치한 일본의 델리시로 파견시켰던 상황을 비춰봤을 때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로서는 오늘날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그야말로 경악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는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을 몰아내고 이처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일본 기업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선점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이뤄왔기 때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40년 전에 삼성전자 역시도 설탕과 섬유를 비롯해 제분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삼백산업에서 탈피해 가전과 전자산업을 주력 업종으로 삼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고군분투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추켜세웠습니다. 이는 앞서 일본 매체가 언급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 습득을 위해 20명의 사원을 일본 공장으로 파견시킨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도 일본 기업들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프로젝트를 가동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 1983년에 삼성그룹 차원에서 사원들의 효율적인 외국어 연수를 위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광대한 자연농원에 외국어 연수기관을 일사천리로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생활관도 함께 건립됐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으로 파견되는 삼성 직원들이 3개월 동안 외국어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합숙시설까지 완비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매체는 1983년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의 이 같은 외국어 연수는 해가 갈수록 연수 범위가 더욱더 확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1964년에 치러진 도쿄올림픽을 통해 경제 선진국으로 올라섰던 만큼 한국 역시도 1988년에 개최한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기하학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삼성 측이 단순한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시장 상황과 비즈니스 문화 또한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 사업에도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삼성 측이 이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 상황 또한 예리하게 분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기존의 일본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만 주력해왔던 삼성 측이 일본 경제를 철저하게 분석함에 따라 일본 추월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 측은 일본적 경영 방식과 그에 따라 발생한 거품 경제 붕괴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형 경영과 지역 전문가 육성에 사활을 걸고 나섬으로써 결국에는 일본 기업들을 물리치고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이 같은 필사적인 노력과 달리 정작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함으로써 똑같은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해왔고 다음 시대를 위한 비전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한국의 추월과 급성장을 마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매우 거센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세계 최고의 위상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연구 노력을 펼쳐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존심을 버리고서라도 경쟁 상대를 따라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이 같은 노력을 진심으로 따라 배우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터부시하고 외면함에 따라 결국에는 되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파국을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비단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문제를 비롯해 독도 문제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일본 정부는 한국과 달리 다분히 감정적이고 성급한 대응만 연발함으로써 일본의 국력 쇠퇴와 국제적 고립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있다며
매우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매체는 상대 측의 의도를 읽고서도 그것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일본 정부로 인해 일본의 위상이 지금보다 더 급격한 추락을 맞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첫 방문지가 한국과 삼성전자였다는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력 경제 매체인 겐다이 비즈니스는 여기에 더해 오늘날 한국의 위상이 미국마저 제치고 세계 2위에 오를 정도로 강대국의 위상을 여지없이 자랑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한국과 계속해서 갈등을 지속할수록 일본 경제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며 이를 매섭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지난 6월 5일 일본의 경제 매체인 겐다이 비즈니스는 세계 2위에 오른 한국과 달리 일본의 학력 수준은 고학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렸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매체는 단도직입적으로 2021년을 놓고 봤을 때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고작 54.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 매체는 대학 진학률뿐만 아니라 중등 이후 교육과 전문대학 진학률까지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이른바 3차 교육 진학률을 집계해 발표하는 세계은행의 고등교육 진학률 지표에서도 일본은 다른 주요 OECD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매우 거센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세계은행이 2018년에 발표한 고등교육 진학률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64.1%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평균인 75.6%에도 한참 못 미치는 데다가 83.3%에 이르는 미국은 물론이고 95.9%에 근접하고 있는 한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가 공개한 관련 도표를 자세히 보면 한국은 호주에 이어 세계 2위에 달할 정도로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영국과 스위스와 함께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자국 정부가 선진국이 갖춰야 할 필수 요소라며 오랫동안 자랑해왔던 고학력 사회가 최근 들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우 큰 상실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고등교육을 통해 고도의 능력을 갖춘 인재가 많을수록 국가의 성장과 선진국 유지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본에서의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일본의 앞날에 크나큰 파국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 매체는 학위 취득에 있어서도 일본이 직면한 암담한 상황을 매우 적나라하게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문부과학성에 소속된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가 2017년에 실시한 인구 1만 명당 학위 취득자 수에 따르면 일본의 학위 취득자 수는 4,48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594명을 기록한 한국은 물론이고 각각 6,312명과 6,043명을 나타낸 영국과 미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보다 못한 이훈케이자이 신문은 지난 5월에 흔들리는 인재입국이라는 시리즈 기사를 통해 일본의 거듭되는 저학력 추세를 매섭게 비판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유력 경제 매체인 겐다이 비즈니스는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물론이고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에 있어서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고등교육을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손 놓고 있을수록 거듭되는 일본 경제의 추락은 앞으로도 끝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들의 이 같은 아우성은 일본 정부가 개발도상국으로 후퇴하고 있는 자국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오늘날 기술 강국과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을 상대로 계속해서 갈등을 지속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일본의 기반 산업마저 송두리째 붕괴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역시도 일본 정부가 보이고 있는 난맥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길 바랍니다.